LG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입니다. 하나는 400만원대, 하나는 100만원대인데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요즘에 냉장고를 보려고 하면 100만원대부터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대까지 굉장히 라인업이 다양한데요. 오늘은 LG 냉장고 모델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직원들보다도 더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100만원대 냉장고까지 추천드릴게요. 출발! 먼저 M876GBB181 모델로 해서 기준을 딱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M, 이건 바로 냉장고의 종류를 의미하는데요. 일단 냉장고 종류를 크게 봤을 때는 상냉장, 하냉동 형태의 4도어 냉장고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냉동실, 오른쪽에는 냉장실인 양문형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LG에서는 4도어 냉장고 기준으로 M, H, T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는 S 모델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수기가 달려있는 모델을 원한다 하신다고 하면 W, J 모델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얼음정수기 냉장고는 지우고 일반 4도어 냉장고 기준을 잡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LG에서 메인으로 우리가 매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델들은 대부분 M으로 시작되는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오브제 컬렉션이라고 하면 제품의 패널과 색상을 좀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잖아요. 일단 이 밑에 있는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 패널의 변경이 가능한가 아닌가에 따른 여부가 일단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제조국의 차이인데요. 이 M 모델은 국내 생산, 그리고 H와 T 모델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제조국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가성비 모델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제품이 이 T 모델인데요. T 모델은 M과 H 모델과 대비했을 때 냉장고 높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M과 H의 경우 냉장고 높이가 1860, T 모델의 경우 냉장고 높이가 1787로 높이의 차이가 좀 있죠. 한 8cm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두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김치 냉장고와 같이 구매하시거나 사용하고 있던 걸 김치 냉장고를 추가 구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이 높이가 맞는 모델을 구매하셔야 이 이질감이 없다는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숫자인데요. 8, 7 이 두 개의 숫자를 묶어서 용량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8, 7은 0을 붙여서 870L대 냉장고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빌트인 냉장고의 경우 61, 62, 51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쉽게 0을 붙여서 600L대, 500L대 냉장고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용량은 쉽죠. 세 번째 나온 숫자는 연식을 의미하는데요. 25년형 모델은 6, 24년형 모델은 5, 23년형 모델은 4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세 번째 숫자는 연식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 연식이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연식에 따라서 똑같이 생긴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냉장고에 들어가는 기능이 달라지거든요. 일반적인 기능은 뭐 크게 차이 없다, 체감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서 말씀드릴 소프트 클로징, 뭐 오토 클로징이라고 부르는 냉장고 문을 딱 닫았을 때 스르르 닫히는 그 기능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똑같이 생겼어도 이 연식에 따라서 들어가는 모델과 안 들어가는 모델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연식 다음에 이 G는 바로 소재를 의미하는데요. 오브제 컬렉션이라고 하면 소재와 색상을 골라서 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소재는 가격이 낮은 순서로 메탈, G 글라스, 그리고 스테인리스, 페닉스 이런 순서대로 금액이 점점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데요. M 모델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이 소재들을 다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H 모델을 구매한다 하면 글라스 소재밖에 선택이 안 되고요. 내가 T 모델을 구매한다 하면 메탈 소재만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모델의 경우 다양한 조합이 아닌 딱 지정되어 있는 소재만 고를 수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제품은 패널 교체가 안 된다는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 BB, 이것은 색상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알파벳은 상칸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알파벳은 하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칸과 하칸의 색상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색상은 내가 페닉스 소재의 베이지를 해야지가 아니고요. 각각 소재에서 고르실 수 있는 색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고르고 그 안에서 색상을 고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 다음 나오는 숫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홈바라고 얘기하는 매직 스페이스를 의미하는데요. 매직 스페이스는 냉장칸에 들어가죠. 매직 스페이스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숫자는 0부터 1, 2, 3, 4, 5번까지 있는데요. 자, 0번 당연히 매직 스페이스가 없겠죠. 1번 한 개만 있습니다. 2번 두 개. 하나, 둘 양쪽에 있는 더블 매직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쉽죠. 그 다음에 나오는 3번은 LG에서는 똑똑 두드리면 불이 켜지는 노크온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빌트인 모델의 특징인데요. 이 3번이 들어간다 하면 노크온 기능은 들어가지만 매직 스페이스는 없다. 4번부터는 노크온 기능도 들어가고 매직 스페이스가 하나 들어가는구나. 5번은 두 개 들어가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옵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이건 제가 내부를 보면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숫자가 기본형을 의미하는 1부터 풀옵션 모델 9까지 있습니다. 우선 1에서 3까지 그리고 4에서 9까지로 나눠서 보면 냉장고에 직수관을 연결하는 스템이라는 걸로 분리를 할 수 있는데요. 정수기 냉장고를 구매한 게 아닌데 왜 직수관을 연결하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자동으로 얼음을 얼려주는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1부터 3까지는 일반 냉장고이고 4번부터 9번까지는 스템이라는 냉장고로 직수관을 연결해서 자동으로 얼음을 얼려주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내부 옵션에 따라서 동그란 크래프트 아이스만 얼려지는 기능이 있는 모델이 있고요. 미니 가거름까지 얼음의 종류가 늘어난다는 부분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 안에서 내부 옵션의 차이를 또 볼 수 있는데요. 숫자 1번과 9번 두 개를 두고 비교를 해보면 문을 활짝 열었을 때 내부의 색상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형은 내부 색상이 화이트, 상위 모델은 메탈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삼성은 메탈 쿨링이라는 기능이 들어가서 소재를 메탈로 사용했지만 LG는 플라스틱 소재로 색상에만 차이가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메탈 컬러 모델은 탈취 기능에 있어서 UV 청정, 안심 제균 기능이 들어가는 반면 화이트 모델은 일반 탈취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납에서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같은 870리터 냉장고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공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냉장고 하단 부분에 멀티 수납부터 8번, 9번 모델에는 좌측 야채 칸이 반으로 나눠지면서 육류, 생선, 술 등 변온을 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신선 맞춤실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반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기본형 모델은 일반 선반이 들어가고 상위 모델은 높은 냄비나 수박 등 큰 걸 보관할 때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접이식 선반이 들어간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이게 다른 건 모르겠고 접이식 선반은 사용해보면 되게 편하거든요. 기본형 모델을 구매하더라도 선반은 3만원대에 별도 구매 가능하니까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꿀팁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저는 이 기능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오토 클로징 기능입니다. 비싼 차에서 볼 수 있는 이 도어를 닫을 때 마지막에 스르륵 하고 잡아주는 기능인데요. 냉장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쾅쾅 닫히지 않다 보니까 도어 쪽 양념병들이 달그락거림이 좀 덜하고 냉장고 흔들림도 덜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건 숫자와 상관없이 제품 출시 연식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니까요. 구매하시기 전에 오토 클로징 기능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차이 알고 계시면 냉장고 옵션은 마스터입니다. 보기 좋게 표로 만들어놨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1, 이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의미하는데요. 1은 1등급, 2는 2등급, 3은 3등급을 의미합니다. 등급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이 등급에 따른 제품 금액 차이가 또 어느 정도 나는지까지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쭉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가성비 모델을 원하는데 어떤 모델을 구매하면 되냐, 하나만 추천해달라 라고 하신다면 제가 딱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T875M22111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가성비 라인 T 모델이고요. 870L 모델의 T모델에서는 숫자 5번이 가장 최신형 모델이거든요. 오토 클로징 기능이 들어가 있는 모델에 메탈 소재의 베이지 그리고 매직 스페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옵션은 870L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1등급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은 LG 냉장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냉장고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되는 컨텐츠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여름 에어컨은 이 영상으로 끝입니다. 가전제품 알아볼 때 대부분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어려운 게 바로 에어컨입니다. LG 한 브랜드에도 100개가 넘는 제품들이 있고요. 똑같이 생겼는데 금액이 200만원 이상 차이 나기도 하고요. 비슷한 것 같은데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 깔끔하게 설명드리고 좋은 금액에 구매하기 쉽게 추천 모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발! 먼저 에어컨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어컨은 에어컨, 실외기, 배관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스탠드 에어컨만 구매하는 경우에는 스탠드 에어컨과 실외기에 배관을 연결해서 설치하고 벽걸이 에어컨만 구매하는 경우에는 벽걸이 에어컨과 실외기를 배관으로 연결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스탠드 에어컨과 벽걸이 에어컨이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엔 에어컨 두 개가 실외기 하나에 연결되기 때문에 투인원이라고 부릅니다. 실외기 한 대만 필요해서 스탠드 에어컨과 벽걸이 에어컨을 따로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금액이 저렴합니다.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간혹 스탠드 에어컨만 구매하고 나중에 벽걸이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벽걸이 에어컨만 덜컥 구매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에 벽걸이 에어컨만 추가로 구매해서 조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실외기와 스탠드 에어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는 실외기에 벽걸이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는 겁니다. 벽걸이 에어컨을 별도로 구매하게 되면 실외기를 또 사야 되는데 갖고 있는 실외기를 사용하게 되면 중복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조사의 모델명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좋은 팁이라고 생각되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에어컨을 구매하려고 보면 일반 배관을 할 것인지 매립 배관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배관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면 일반 배관, 벽체에 매립되어 있다면 매립 배관입니다. 신축 아파트라면 매립 배관, 구축이거나 단독주택이라면 일반 배관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 배관의 경우 모델명이 숫자 1이나 2로 끝나고 매립 배관 모델은 제품 이름 옆에 따로 매립 배관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모델명이 M으로 끝납니다. 구매할 때 일반 배관인지 매립 배관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엔 관리실에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LG 스탠드 에어컨 평형대의 경우 17평부터 25평으로 다양합니다. 통상적으로 에어컨 평형대를 선택할 땐 공급 면적의 반 정도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국민 평형이라고 하는 30평형대의 경우 통상적으로 17평, 18평 모델을 선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엔 30평형대에 방 4개 있는 이런 집들도 있잖아요. 그런 집들 중에 또 방 하나를 터서 거실을 넓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은 이렇게 거실이 굉장히 넓거나 고층에 해가 잘 들어서 덥다 하는 경우엔 평형대를 한 단계 올리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LG 에어컨 모델을 보면요. 라인업이 다양합니다. 저는 에어컨을 쉽게 자동차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 딱 차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LG 에어컨은 그랜저 라인인 타워, 소나타의 뷰, 아반떼 쿨 라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또 각 제품을 자세히 보면 뷰 1 프로, 쿨 프로 이렇게 프로가 붙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은 일반 모델의 한 단계 위,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반떼가 있고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있고 소나타가 있고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있는 것처럼요. 뷰의 경우 숫자 1 그리고 숫자 2 써있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1보다 2가 옵션이 한 단계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그랜저급 프리미엄 라인인 타워가 있습니다. 타워는 LG 에어컨의 프리미엄 라인으로 18평부터 25평까지 폭넓게 고를 수 있으며 25평형은 타워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금액대는 18평 투인원 기준으로 300만원 후반에서 옵션에 따라서 500만원대까지 있습니다. 오브제 컬렉션에 걸맞게 심플한 디자인에 길게 뻗어 있으며 전면 서클과 양쪽 측면에 바람 토출구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4개의 바람팬이 있어 전면 토출구를 통해 강력하고 멀리 바람을 보낼 수 있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에어컨 상담을 해보면 삼성은 무풍 에어컨이 있는데 LG도 무풍 에어컨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LG는 바람이 나오는 구멍을 막으면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바람을 멀리 보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람을 막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바람을 막게 되면 추울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엔 제품의 양쪽에서 날개가 나와서 간접풍으로 공간 전체를 시원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와이드 케어라고 하며 타워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릴 라인업에도 적용되는 모델이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소나타 라인인 뷰인데요. 뷰의 경우 중급형 라인으로 17평부터 22평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8평 투인원 기준 200만원 초반부터 옵션에 따라 400만원대까지 있습니다. 슬림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갖고 있으며 타워와는 다르게 전면 서클에서는 바람이 나오지 않고 측면에서만 바람이 나옵니다. 뷰 라인은 뷰 1 프로, 뷰 1, 뷰 2가 있는데요. 뷰 1 프로는 뷰 1, 2와 다르게 상태 표시가 나오는 전면 서클이 어두운 색상으로 되어 있고 뷰 1, 2 모델은 서클이 바디와 동일한 색상입니다. 뷰 1 프로와 뷰 1은 내부에 있는 바람팬이 3개, 뷰 2는 바람팬이 2개입니다. 하단 부분에 뷰 케이스를 통해 소품 등을 두어 인테리어 컨셉에 맞춰 꾸밀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소품과 액자 같은 거 말고 꾸밀 수 있는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뷰 모델의 제가 좋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내부를 쉽게 열어 청소가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프리미엄 라인인 타워에도 셀프 청정이 가능한데요. 이 제품의 경우 나사를 10개 이상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쉽게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뷰는 간편하게 도어를 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관리를 신경 쓰고 싶다면 타워 모델보다는 뷰 모델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아반떼 라인인 쿨인데요. 쿨은 17평, 18평 모델이 있고 에어컨의 본질인 냉방과 제습 등 기본적인 기능만 있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께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18평 투인원 기준으로 100만원 중반부터 200만원대까지 구매가 가능한 모델이 있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기존 LG 가성비 라인인 위너, 칸을 대체할 수 있는 2025년 처음 출시된 신모델이라 따끈따끈합니다. 특징은 신모델답게 디자인이 깔끔해졌고 기존 가성비 모델은 셀프 케어가 불가능했는데 뷰 모델과 마찬가지로 손쉽게 오픈이 가능합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호흡기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쉽게 오픈이 가능한 제품이 좋더라고요. 쿨 라인은 쿨 프로와 쿨로 나눠지는데요. 이 차이점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6년 LG 에어컨에 적용된 새로운 기능은 AI 콜드풀입니다.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해보면 냉방을 계속 틀었을 땐 꿉꿉하고 제습을 틀자니 온도가 내려가서 추운 경험 있으실 텐데요. AI 콜드프리는 원하는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어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춥지도 않고 꿉꿉하지도 않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모든 모델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타워와 뷰 1 프로 상위 모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꼭 구매하기 전에 스펙표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AI 콜드프리가 적용된 모델 아래에다가 남겨드릴게요. 이외에 에어컨 옵션의 종류는 세부적으로 보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딱 3가지 청정 관리 기능, 한쪽 바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 청정 관리 기능입니다. LG 에어컨은 바람이 들어오는 필터부터 바람이 나가는 토출구까지 깨끗한 바람을 만듭니다. 타워 1을 기준으로 8단계로 차례차례 말씀드려 볼게요. 1단계는 후면에서 처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필터 클린봇입니다. 에어컨 후면에 로봇 청소기가 붙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하루 8시간 기준 56시간 사용 시 극세 필터에 있는 먼지를 자동으로 청소하는 기능입니다. 굳이 에어컨을 직접 돌려서 청소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장점인데요. 모든 제품에 있는 건 아니고 AI 콜드프리와 같이 고사양 모델에만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2단계 필터 클린봇이 청소하는 극세 필터는 향균 처리가 되어 있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데요. 3단계는 극세 필터 안쪽에 알러지 케어 공기 청정기 필터입니다. 초미세먼지 제거와 알러지 유발 물질을 걸러줍니다. 공기청정기 기능이 있는 제품에 설치되어 있는 필터입니다. 네 번째는 클린 케이스인데요. 수분이 많은 열교환기 뒷면에 향균 처리된 클린 케이스를 적용해서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섯 번째는 열교환기 세척인데요. 냉기를 만드는 열교환기에 응축수를 얼렸다 녹이면서 자동으로 세척시킵니다.
여섯 번째는 AI 건조인데요. 에어컨을 사용 후 습도를 센싱해서 설정된 시간 동안 송풍으로 열교환기의 습기 제거를 도와줍니다. 일곱 번째는 UV LED 팬 살균인데요. 바람을 만들어내는 팬을 UV LED로 99.99% 살균합니다. 여덟 번째는 바람이 나오는 토출구에 향균 처리된 클린 토출구를 적용해서 위생적인 사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타워 1 풀옵션 모델에서는 8단계 청정 관리가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클린봇 기능이 빠진다면 7단계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8단계나 되어 있으니까 어렵고 복잡하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극세 필터, 열교환기 세척, AI 건조, 이 3단계 케어는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기본은 충실하다는 얘기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클린봇은 가장 최상위 모델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제외가 가능하고요. 공기청정기 기능을 할지 말지에 따라서 보면 또 고르기가 쉽습니다. 라인업마다 기본적인 청정 관리의 기능은 동일하게 들어가고 공기청정기 유무에 따라서 알러지 케어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공기청정기 기능이 되는 모델을 구매했을 때 냉방을 켰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가?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 4월 기준으로 덥진 않지만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요, 공기청정기 기능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외기가 돌지 않기 때문에 냉기가 발생하지 않고요, 전기세도 낮고 공기청정기 기능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기능을 넣을지 말지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중복으로 해서 기능을 넣게 되면 추가적으로 필터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는 에어 커버입니다. 바람이 나오는 토출구의 덮개를 의미하는데요. 쿨 모델 라인업에는 쿨 프로와 쿨 모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토출구 커버, 즉 에어 커버가 자동으로 개폐되는지 아닌지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쿨 프로의 경우 바람 토출구에 에어 커버가 있어서 커버가 움직임에 따라 좌우 바람과 간접품을 사용할 수 있는 와이드 케어, 오토 스윙 등이 가능합니다. 쿨은 커버가 없이 오픈되어 있어 방금 얘기했던 기능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실내 전체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집중 냉방과 아이스 쿨 파워의 기능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출구가 오픈되어 있으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 먼지가 앉진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커버를 구매해서 껴둘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죠. 이런 정보 많이 드리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뷰도 마찬가지로 뷰 1 프로와 뷰 1에는 에어 커버가 있고 뷰 2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에어컨을 설치하는 위치가 소파 바로 옆이라면 한쪽 바람 기능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타워나 뷰 1 프로, 뷰 1에는 한쪽 바람 기능이 있거든요. 소파 바로 옆이면 바람으로 인해서 추울 수 있어서 이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촌 누나가 예전에 한쪽 바람 기능이 없는 모델을 구매했는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바로 바람을 막아주는 가드를 별도로 구매했거든요. 당연히 미관상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입니다. LG 에어컨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뉘는데요. 등급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 라벨을 보면요, 18평형 모델을 기준으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매일 틀었을 때 2등급은 월 5만원, 3등급은 월 5만 2천원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죠. 1등급 모델과 비교를 해봐도 한 달 기준으로 적게는 이제 몇 천원, 많게는 한 15,000원에서 2만원까지 요금의 차이가 납니다.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 효율 등급 기준을 워낙 깐깐하게 계속 올리고 있다 보니 현 시점에서 구매하시는 3등급 모델은 기존 구형 모델의 1등급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각 가정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조건 1등급을 고집하기보다는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보고 합리적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옵션까지 설명드렸으니 쉽게 예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680만원대, 하나는 370만원대인데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첫 번째, 타워 1과 뷰 1 프로로 라인업이 다릅니다. 두 번째, 25평형, 17평형으로 평형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타워 1에는 AI 콜드 프리, 클린봇 등 추가 옵션이 있고요. 뷰 1 프로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 2등급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금액이 300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라인업, 평형대, 옵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이것만 알면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쿨라인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265만원, 하나는 193만원인데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첫 번째, 265만원대 제품은 18평형, 다른 하나는 17평형이고요.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어 커버의 유무인데요. 이런 차이로 같은 라인업이지만 70만원의 금액 차이가 납니다. 한 평의 차이, 공기청정기 기능, 그리고 에어 커버의 차이로 70만원의 지불 가치가 합리적인지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 모델입니다. 추천 모델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모델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최저가로 구매하셨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전제품과는 다르게 에어컨은 추가 설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제조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본 설치비가 무료이고, 그리고 추가 설치비가 발생합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의도적으로 제품 금액을 낮추고 현장에서 추가 설치 비용을 과도하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현업에 있을 때 현장에서 추가 비용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반품하고 매장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짜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는 게 문제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추가 설치 비용이 얼마 드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설치를 합니다. 이게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반품을 했을 때 무료 반품인데요. 인증되지 않은 곳에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반품비까지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에어컨만큼은 매장에서 구매하거나 공홈, 그리고 공식 인증점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올 여름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좋은 혜택에 구매하실 수 있는 거 링크 아래에다 남겨둘게요. 이제 추천 모델 가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본에 충실한 가성비 에어컨을 원하신다면 아무따 쿨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100만원대에 투인원 구매가 가능하고요. 신모델로 출시됐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디자인이 바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젠 내부도 쉽게 열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다 깔끔한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뷰 라인 추천드립니다. 기본에 충실한 가성비 뷰를 원하신다, 뷰2 구매하시면 되고요. 만약 간접풍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뷰1, 그리고 보다 많은 옵션을 넣고 싶다 하시는 경우엔 뷰1 프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형대가 넓고 바람을 멀리 보내는 게 중요하다, LG의 기술력을 가득 담은 제품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타워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는 제품들 아래에 보기 좋게 남겨둘게요. 안녕하세요, 피크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매하려고 보면 LG의 경우 세탁기와 건조기가 한 번에 되는 일체형 모델보다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이 완성형 워시타워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 시점 워시타워 어떻게 구매하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사용해본 꿀팁과 추천 모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면 이미 사용하신 분들도 도움 되실 겁니다. 출발! 워시타워를 구매하실 땐 우선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용량, 디자인, 기능인데요. 용량의 경우 2025년 신모델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세탁기는 25kg, 건조기도 25kg 이렇게 대용량으로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기존까지는 건조기는 20kg, 21kg, 22kg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다면 가장 큰 용량은 25kg, 25kg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용량을 몇을 해야 하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용량으로만 봤을 때 20kg 이상이면 대용량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크게 느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부에 통 사이즈의 차이가 많냐? 라고 또 궁금하실 수 있죠. 일단 세탁기의 경우 내경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건조기는 20kg, 21kg, 22kg는 내부 사이즈가 동일하지만 25kg 모델이 출시되면서 가로폭은 동일하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부 스펙을 보면 666mm에서 678mm로 12mm가 깊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디자인인데요. 일단 저는 지금 화이트 색상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브제 컬렉션이라고 해서 세탁기에도 색상이 들어가는 그런 시대인데요. 베이지, 그린, 네이비 등 다양한 컬러를 조합해서 제품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사실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시기 위해서 사진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제품을 컨트롤하는 이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이렇게 조작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출시된 모델의 경우 디스플레이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2025년에 나온 모델은 디스플레이가 7인치 더 커지면서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고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을 하면 아시겠지만 제품을 쓱쓱 넘기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콕콕 누르는 게 훨씬 더 편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동 세제 투입 기능이 있냐 없냐, 그리고 트루스팀 기능이 있냐 없냐, 이 두 가지만 보시면 제품을 딱 고르실 때 정말 편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요즘에는 자동 세제 투입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세제를 채워 놓으면 세탁을 할 때 빨래의 무게를 측정하고 거기에 맞게 세제가 투입되는 이런 똑똑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의 경우 당연히 매번 세제를 넣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세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섬유유연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경우, 혹은 우리 어른 세제 그리고 아이 세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세제를 또 넣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장점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자동 세제 투입 기능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자동 세제 투입하는 제품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삼성에서 출시했던 자동 세제 투입이 되는 기능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단점은 뭐였냐면 세제함에 세제가 오랜 시간 보관이 되다 보니까 내부에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농축 세제, 섬유유연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제가 꾸덕꾸덕하게 굳으면서 노즐이 막혀서 분명히 저는 섬유유연제를 넣었는데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맞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시점 저희 집은 세제를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세탁으로 가장 유명하신 세탁설님과 함께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여쭤보니까 캡슐 세제를 사용하거나 세제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수동 세제함에도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단하게 많은 걸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일반 세제를 사용하겠죠. 두 번째는 아이 전용 세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섬유유연제 사용하고 있고, 요즘에는 제가 검은 옷이 많은데 이 검정색 옷들을 세탁할 때 사용하는 별도의 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탁설님께서 추천해주신 세제인데요. 확실히 검정색 옷을 계속 빨다 보면 색이 살짝 탁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세제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진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세제를 다양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동 세제함이 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냐? 자동 세제함을 설정을 해 놓으면 내가 다른 세제를 넣을 때 이걸 꺼줘야 된다는 부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끄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울세탁을 할 때 다른 세제가 들어가면서 옷감이 손상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서 자동 세제 투입이 나을지 수동 세제함이 나을지를 결정하시면 아마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은 정말 중요한 기능인데요. 바로 트루스팀 기능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트루스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LG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일러를 딱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스타일러의 원리가 옷을 무빙, 흔들고 스팀, 살균 소독하고 마지막으로 드라이, 말리는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 옷을 관리해준다고 보면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스팀 기능이 바로 이 건조기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건조기에 트루스팀 기능이 들어가 있는 모델과 스팀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델, 이렇게 딱 두 가지가 또 있거든요.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상세 페이지를 다 뒤져보시는 것도 있지만 모델명에서 마지막에 N 아시죠? N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논스팀이라고 해서 스팀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델이라는 것만 딱 알고 계시면 선택하시는데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 트루스팀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그냥 기능이 있나 보다, 혹은 내가 기능 있는 걸 샀다로 알고 계시지만 이걸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일단 건조기를 딱 켰을 때 표준 코스를 누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스팀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나는 스팀이 당연히 선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트루스팀이 들어가 있는 모델을 구매를 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스팀을 따로 추가를 하게 되면
스팀 버튼이 들어오죠. 디스플레이가 현재와 같은 모델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넘겨주는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설정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스팀을 별도로 켜줘야지만 이 기능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이 기능을 켰을 때 제품을 다 건조시키면서 마지막에 스팀으로 한 번 더 케어를 하면서 냄새 제거나 살균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꼭 한번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침구 털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침구를 터는 것까지는 당연히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스팀 한번 눌러주시면 밤새 흘렸던 땀이나 땀으로 인한 냄새들까지 한 번에 케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기능 당연히 사용을 하셔야겠죠. 스팀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스타일러 대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말라있는 옷 있죠. 제가 후드티를 입고 명륜 진사갈비에 가서 갈비를 먹는다 라고 하면 옷에서 냄새가 나겠죠. 누가 봐도 갈비 먹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 집에는 스타일러가 없다 보니까 세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세탁을 하기 싫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스타일러가 없어도 이 건조기 하나만으로도 케어가 됩니다. 스팀 리프레시 기능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스팀 리프레시 기능을 누르게 되면 스타일러처럼 냄새 제거를 할 수 있고 또 살균 소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기능 당연히 활용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똑같은 제품을 구매해도 좋은 기능이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 제가 잘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코스를 누르신 다음에 스팀을 누르는 이런 기능들은 젖은 빨래를 할 때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팀 리프레시를 사용하실 때는 젖은 빨래가 아니라 뽀송뽀송하게 말라있는 옷을 케어하실 때 활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또 스팀 리프레시 밑에 있는 스팀 살균이 뭔지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꾹 누르면 스팀 살균이 되는 건데요. 젖은 빨래를 건조시킬 때 훨씬 더 강하게 살균 소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알러지라던가 밖에서 놀고 들어온 옷들에 뭐 진드기라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쌀몸으로 해서 옷을 케어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건조 코스를 통해서 살균 소독을 조금 더 강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스팀 살균 기능을 사용하시면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가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워시타워를 구매하실 때는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용량, 두 번째는 디자인, 세 번째는 기능입니다. 가장 큰 모델, 신형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25kg, 25kg 모델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내가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24kg, 그리고 20kg, 24kg, 21kg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있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두 번째, 디자인은 색상에 따른 차이도 있고 제품을 컨트롤하는 디스플레이의 차이가 있다 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제를 투입하는 방식이 자동 세제 투입이냐 수동 세제함이냐에 따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스팀 기능이 있냐 없냐에 따른 차이까지 알고 계시면 워시타워는 완전 마스터합니다. 추천 모델을 말씀드리자면 나는 아무따 가장 신형 모델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25kg, 25kg에 자동 세제함과 스팀 기능이 있는 모델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가성비 좋은 모델을 원한다 하신다면 트루 스팀은 있고 자동 세제함은 빠진 A 모델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 말씀드리면 제가 사용하고 제가 추천하는 모델들은 세탁기 1등급, 건조기 1등급 모델이었는데요. 2026년 1월 1일부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준을 조금 더 변경하면서 제품은 그대로지만 세탁기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됐다는 부분 꼭 참고해주세요. 자, LG 건조기에 대한 영상을 보다 보면 건조기 안에다가 물을 넣는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꿀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조기를 케어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요.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필터를 하나, 두 개 빼줘서 이걸 열고 물로 세척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먼지만 제거를 하면 되지만 이 내부적으로도 세척이 필요하거든요. 컨덴서라는 곳에 먼지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 먼지를 세척하는 물 자체가 원래는 젖은 빨래에서 나온 물로 세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침구 털기를 많이 하고 뭐 마른 빨래 케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물이 부족해서 케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동으로 케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컨덴서 케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필터를 빼고 여기
이 부분에 1리터의 물을 넣고 컨덴서 케어 버튼을 작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기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얻은 꿀팁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도 있는 물이 있다 보니까 1리터 이상 되는 물을 넣었을 때는 제품 뒷면으로 물이 졸졸졸 흐를 수 있다고 하니까 1리터 이상의 물은 넣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물 넣고 컨덴서 케어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번거로움 없이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같을까요? 땡! 당연히 금액이 더 올라갔습니다. 2026년 스타일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지 이 영상으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출발! 일단 스타일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모델명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2026년 스타일러에서 가장 높은 모델인 SC5 GMR80S 모델입니다. 이 모델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앞에 나와 있는 S는 스타일러를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O는 스타일러가 5벌짜리냐를 의미하는데요. 기존에는 5벌짜리만 주력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이상 제가 설명드릴 이유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모델로 바뀐 것은 바로 3벌짜리 모델이 다시 출시됐다는 겁니다. 2017년 모델과 2025년 모델까지 대부분 정면에서 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디자인부터 거의 기능면에서도 차이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신모델 디자인을 보면 구형 모델이 아니라 디자인이 바뀌었다는 부분이 특징이고, 스펙적인 차이를 봤을 때 듀얼 인버터 히트 펌프로 기존 코스가 39분이었다면 29분으로 줄어들고, 듀얼 히팅 트루 스팀으로 스팀량을 조절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의류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슬림핏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3벌짜리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설치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건데요. 기존 모델의 경우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약 5cm 정도의 공간이 있었어야 됐다면 지금은 단 5mm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은, 만약에 내가 제품을 이렇게 핏하게 설치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도어가 약간 앞쪽으로 나와 있어야 5mm가 설치 가능하고요. 도어 끝선을 안쪽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도어가 열리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3, 4cm 정도가 필요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GMR, 이 부분은 소재와 색상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은 3벌짜리와 5벌짜리가 각각 적용되는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써져 있는 GMR의 경우 블랙 틴트 미러를 의미하고요. MSR은 에센스 화이트, MBR은 샌드 베이지, MER은 크림 그레이, MRR은 클레이 브라운, 그리고 3벌짜리 기준으로 GNE는 딥 블랙 미러, GME는 블랙 틴트 미러, GTE는 린넨 화이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딱 잘라서 보면 스타일러는 5벌이냐 3벌이냐 그리고 색상이 어떻게 되냐를 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죠. 그리고 나온 이 숫자가 우리가 가전제품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스펙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스타일러의 경우 딱 3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2024년 이후에 출시된 스타일러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갖고 있었던 게 바로 고압 스티머 기능을 넣었냐 안 넣었냐입니다. 스타일러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옷을 넣는다 하더라도 주름이 제거는 되지만 이게 다림질을 한 것처럼 빳빳하게 펴지는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셔츠를 다림질을 안 해도 되는지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티머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 출시됐다는 부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자동 환기 시스템이 들어갔냐라는 부분입니다. 스타일러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타일러를 작동하고 나서 도어를 닫아놓게 되면 약간 옷이 눅눅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환기되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옷이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동 환기 시스템의 경우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실내 제습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스타일러를 무빙, 흔들고 스팀, 살균하고 드라이, 말리는 것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스타일러를 제가 한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건 제습 기능이 또 좋습니다. 특히나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장마철에 눅눅하고 꿉꿉하잖아요. 또 냄새도 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실내 제습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스타일러는 도어를 열어놓고 사용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자동 환기 시스템이 있는 제품의 경우 도어를 닫고도 제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내가 이 기능을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지 관리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의 차이인데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바지 관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정장을 입으시거나 우리 자녀들이 교복을 입거나 하는 경우인데 확실히 요즘에 체감하는 건 정장을 안 입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교복을 입는 학생들도 체육복을 입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만큼 정장을 입거나 교복을 입는 경우가 많이 줄기 때문에 이 바지 관리기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스펙이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세 가지, 고압 스티머가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자동 환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바지 관리기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스타일러를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최상위 모델의 80 모델 경우 당연히 그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스티머는 필요 없어요. 바지 관리기랑 자동 환기 시스템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60 모델로 했을 때 스티머는 없지만 자동 환기 시스템과 바지 관리기가 있고요. 40 모델의 경우 자동 환기 시스템은 있지만 스티머와 바지 관리기는 빠진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가지 참고할 부분은 숫자 40이 아니라 42 그리고 숫자 4의 알파벳 2 이런 모델들은 자동 환기 시스템이 없으니 꼭 구매 전에 확인하시고요. 그냥 막 구매하면 안 되는 게 42C 모델에는 자동 환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제가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 0에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는 세부 스펙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 세부 스펙은 스타일러 중간에 선반이 들어가거든요. 이 선반은 인형을 두거나 모자를 두거나 니트를 두거나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 이 선반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른 차이. 그러면 선반이 없는 모델들은 그냥 선반 없이 사용해야 되냐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선반 별도 구매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래에다가 남겨둘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일러를 딱 열었을 때 중간에 있는 내부 조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약간의 옵션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 뒤에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간에 또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스티머는 필요하지만 바지 관리기는 필요 없어요 하는 모델이 바로 72번대 모델이 나오고요. 나는 스티머는 필요 없지만 자동 환기 시스템과 바지 관리기는 필요하다. 하지만 가성비를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0번대 모델에 집중해주세요. 80, 70, 60 모델에 비해서 50, 40 모델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제품을 컨트롤하는 디스플레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위 모델의 경우 LCD로 쓱쓱 넘겨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반면에 50 모델과 40 모델의 경우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LED로 되어 있는 패널로 되어 있어서 버튼을 콕콕 눌러서 디스플레이에도 차이가 있다는 부분 참고하세요. 그래서 총 80, 60, 40을 기준으로 해서 스펙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제품을 고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2026년 신모델에 실망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이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LG에서 영상 내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S인데요. S는 2026년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 모델은 2025년, H 모델은 2024년 모델을 의미하는데요. H와 A 모델은 80 기준이었고 지금 이 S는 40, 60, 70 모델 다 S가 붙어있는 게 2026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3벌짜리는 새로 나와서 뭔가가 바뀌었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2026년형 모델은 뭐가 바뀌었을까? 그 부분을 제가 알아야지 설명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 상세 페이지부터 하나씩 요목조목 보고 있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AI 맞춤 케어입니다. 요즘에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빨래의 무게를 측정해서 빨래의 소재를 파악해서
세탁 코스가 되기도 하고요. 빨래 소재에 따라서 건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AI 코스가 들어갔다는 부분은 별로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상세 페이지를 보면 AI 코스를 사용하면서 무빙 행어에 걸린 옷의 무게를 3단계로 감지해서 스팀량, 온도, 시간, 모션 등을 활용해서 스타일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별로 이상한 게 아니었는데 딱 어떤 분께서 A 모델과 S 모델의 차이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올린 게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정답을 찾았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스마트 코스를 AI라는 명칭만 변경한 게 바로 2026년 모델이라는 거죠. 거기서 한 가지 더 차이가 있다면 기존에는 스티머 예열한 표시가 됐다면 지금은 퍼센트로 바뀌면서 표시의 창도 바뀌었다라는 부분까지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금액이 같을까요? 땡! 당연히 금액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S가 붙어있는 모델이 신모델로 표시가 되어 있다 해서 무조건 더 좋고 AI가 들어간 제품이다가 아니라 다 똑같은데 명칭만 변경되고 표시창만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제품을 선택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시겠죠. 2024년 모델에서 2025년 모델로 넘어갈 때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품을 사용했을 때 불편했던 점들이 개선됐다는 건데요. 첫 번째로 H모델의 경우 스티머를 사용하는 분들이 거치를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모델로 나올 때 스티머를 거치할 수 있는 게 나왔고 옷을 걸어놓고 할 때 옷걸이 부분이 약간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또 개선돼서 나왔는데 2026년의 모델의 경우 코스명만 변경되고 퍼센테이지만 변경돼서 나왔으니 이건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알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3벌짜리 모델이 출시가 됐고 제가 80, 60, 4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3벌짜리 모델의 경우 딱 50, 51, 52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스펙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딱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스타일러 3벌짜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티머 없고요. 자동 환기 시스템 없고 바지 관리기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색상에 좋은 금액대가 있다. 그 모델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나 만약에 공간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3벌짜리가 조금 더 저렴할 것 같아서 구매를 하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걸 사시는 것보다 40번대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그러면 상황별 추천 모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따나 제일 좋은 모델을 구매하고 싶다, 80 모델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S 모델 그리고 A 모델 두 개 한번 두고 금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래도 나는 AI라는 단어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S 붙은 모델, 난 그건 상관없고 그냥 기능적인 부분에서 가장 좋은 모델, 금액 좋은 거 구매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금액만 비교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스티머까지는 굳이 필요 없는데 자동환기 시스템과 바지 거리는 필요하다. 근데 좀 가성비 있는 모델을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 터치 디스플레이가 LED로 되어 있는 50번대 모델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다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40번대 모델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자동환기 시스템은 있지만 바지 거리는 또 없는 40번대 모델도 또 존재하거든요. 이 모델까지 자세한 건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스타일러를 구매하시려는 분들께 꼭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뭐 이 정도 알려드리면 구독은 누르셨겠죠? LG 오브제 식기세척기 신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모델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모델명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식기세척기 1타 강사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출발! 신모델에서 달라진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모델명 맨 뒤에 알파벳 E가 붙었다는 건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델명 전체로 보겠습니다. 최상위 모델 DUE6BGE입니다. 첫 번째 D는 식기세척기를 의미합니다. DC 워셔의 D겠죠. 두 번째 알파벳은 설치 타입을 의미합니다. 식기세척기를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싱크대 하부에 빌트인으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LG 오브제 식기세척기 사이즈는 가로 598mm, 깊이는 567mm, 높이는 815mm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싱크대 사이즈가 가로 약 60cm, 깊이 57cm, 높이가
82cm 정도가 된다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딱 맞는 공간을 규격장이라고 합니다. 규격장은 대부분 싱크대 도어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줄자로 재본이 딱 맞는 공간이 없을 수 있는데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시공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기사님들께서 잘 알아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다만 비용은 발생하겠죠. 우리가 구매할 때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걸레바지인데요. 걸레바지란 주방 가구 하부장의 바닥과 맞닿아 있는 모서리 연결부입니다. 하부장 가구와 동일한 소재를 사용해서 가구장과 연결감을 주고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우리 집 걸레바지 높이가 몇 cm인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면 되는데요. 2025년 식기세척기의 경우 걸레바지 사이즈가 10cm 그리고 15cm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나옵니다. 만약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집 사이즈와 맞지 않는 경우 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고요. 걸레바지 15cm 모델은 알파벳 U, 10cm 모델은 알파벳 E입니다. 그리고 빌트인으로 설치하지 않고 식기세척기만 단독으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단독 설치하는 모델을 프리스탠딩 모델이라고 합니다. 제품 자체에 걸레바지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두어도 설치가 가능한 건데요. 알파벳 F로 표기합니다. 프리스탠딩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사를 갔을 때 빌트인 설치가 가능한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걸레바지를 재단하고 식기세척기를 넣어야 한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이거 반대로 빌트인 모델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식기세척기를 프리스탠딩으로 두고 사용이 가능한가? 또 이 부분도 궁금하실 수 있죠? 이건 불가합니다. 제품이 단독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빌트인 모델은 설치가 안 된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모델명 보고요. 세 번째 E는 2024년 이후 신모델을 의미합니다. 이제 집중하세요. 네 번째에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바로 LG 오브제 식기세척기의 핵심 기능이 몇 가지가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표현하는데요. LG 오브제 식기세척기의 핵심 기능은 총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네이도 세척날개, 트루스팀, 열풍 건조 기능인데요. 한국에서 식기세척기를 사용해보면 밥풀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봅니다. 기본적으로 LG 식기세척기의 경우 토네이도 세척날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력한 물살로 밥풀을 잘 떨어뜨리게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양방향으로 회전하는 4개의 날개에서 강한 물살이 분사되어 밥풀을 열심히 떼줍니다. 다음은 LG의 메인 기술 트루스팀입니다. LG는 스팀 기술이 워낙에 좋잖아요. 아마 기름기가 묻어있는 식기류를 닦기 위해서 냄비에 물을 끓여서 설거지할 때 사용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희 집에서는 고기를 자주 먹는데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키친타올로 기름 걷어내고 식기세척기에 넣고 트루스팀 기능을 켜서 사용을 해보면 굉장히 뽀득뽀득하게 잘 닦였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가 없을 때는 아무리 걷어내고 수세미로 닦는다 하더라도 수세미에 미끌미끌하고 수세미에 또 냄새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돼지 기름 냄새요. 근데 식기세척기를 사용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더 이상 뜨거운 물을 팔팔 끓여서 붓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또한 이 트루스팀 기능이 기름 제거뿐만 아니라 살균, 소독, 바이러스 제거에도 좋은데요. 입에 닿는 식기류이기 때문에 저는 트루스팀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트루스팀 기능이 있는 걸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강력한 물살로 잘 씻고 트루스팀 기능으로 소독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건조인데요. LG 식기세척기는 3가지 방식으로 건조를 시킵니다. 첫 번째, 세척이 끝나고 나면 식기세척기 내부 옆면이 차가운 물로 채워지면서 응축 건조를 시키는데요. 더운 날 차가운 물병을 들고 있으면 여기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이 있죠. 그런 식으로 내부에 있는 수증기를 당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 문 열림 기능을 통해서 문이 열리고 나면 열기가 밖으로 나가게끔 되는데요. 응축 건조와 자동 문 열림까지는 대부분의 모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옵션을 나누는 건 바로 열풍 건조 기능인데요. 이 열풍 건조 기능이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지 않냐에 따라서 모델 번호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풍 건조 기능은 자동 문 열림 이후에 내부에서 열풍을 통해 한 번 더 식기를 케어하는 겁니다. 자동 문 열림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에 머무르고 있는 습기를 열풍을 통해서 한 번 더 밀어내기 때문에 건조에 더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열풍 건조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외부에서 먼지가 같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필터가 들어가는데요. 이 에어 필터는 1년에 한 번 교체를 하는 거고요. 비용은 약 10,000원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방금까지 얘기 드렸던 게 핵심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은 식기세척기가 몇 인용이냐를 보시면 됩니다. 2025년 LG 오브제 식기세척기는 12인용, 14인용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뉘는데요. 12인용과 14인용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수납입니다. 전체 사이즈는 같으나 12인용과 14인용의 이 내부에 수납할 수 있는 총 그릇의 개수가 차이가 나는데요. 상단 선반 최대 높이가 165에서 220mm로 총 55mm가 늘어났습니다. 상단 수납을 확대하면서 식기를 16개 더 수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이건 테트리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16개를 더 하냐 안 하냐는 사실 제가 사용해보니까 큰 차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토네이도 세척날개는 모든 모델에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모델명 네 번째 숫자가 들어가는 곳에는 2025년 5월 기준 6, 5, 1이 있는데요. 숫자 6은 트루스팀 기능과 열풍 건조 기능이 들어간 14인용, 숫자 5는 트루스팀 기능만 들어간 14인용, 열풍 건조가 없어요. 숫자 1은 트루스팀, 열풍 건조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는 12인용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모델명으로 돌아와서 다섯 번째 알파벳은 두 개를 묶어서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BG는 네이처 베이지, GL은 솔리드 그린, EW는 네이처 에센스 화이트, PF는 프라임 실버, MB는 맨하튼 미드나잇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서 식기세척기 모델명을 딱 봤는데 DUB61TB이라는 모델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이 모델은 스마트 기능과 자동 문 열림, 건조 기능까지 다 빠진 아예 베이직한 기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는 번외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제외하고는 제가 말씀드렸던 모델명으로 이해하시면 다 맞아떨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알파벳 보겠습니다. 색상 뒤에 붙은 알파벳 2가 있는데요. 이 알파벳이 2024년과 2025년에 가장 큰 차이를 두는 알파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파벳 2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을 의미하는데요. 2025년 이전 모델은 식기세척기에 에너지 등급 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정부 고시에 따라 의무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어 1등급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 모델보다 전기세가 그럼 많이 나아졌냐?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누진세 등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 코스를 스팀, 일반 코스 추가 등을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비교를 해보면 신모델은 약 98원, 그리고 이전 모델의 경우 동일 코스로 비교했을 때 약 12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20원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나머지 기능이 들어가면 다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모델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린 모델명대로 딱 봤는데 또 특이한 모델명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알파벳 E 전에 또 다른 알파벳이 붙어있는 모델명들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까지 깔끔하게 알려드릴게요. DUE, BGE 최상위 모델을 제외하고 같은 색상 모델을 보면요. H, L, 1, L2가 보입니다. 이 알파벳이 의미하는 건 판매 채널에 따른 차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모델명을 잘 알고 있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에 갔을 때 내가 찾았던 모델이 없거나 백화점 갔다가 하이마트 가면 또 다른 모델명을 보는 이유가 이렇게 채널에 따른 모델명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 마지막 알파벳과 숫자가 약간 다른 거에서는 핵심 기능은 동일하지만 약간의 옵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총 3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상단 선반을 부드럽게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글레이드 레일, 그리고 내부 조명, 내부 선반 옵션인 후라이팬 거치대를 기준으로 잡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 모델명 말씀드린 그 모델에는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H 모델에는 글라이드 레일이 빠져 있습니다. L1 모델의 경우 글레이드 레일과 내부 조명이 빠집니다. L2는 글레이드 레일과 내부 조명, 프라이팬 선반이 빠집니다. 이 H, L1, L2로 갈수록 옵션이 하나씩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L3라고 적혀있는 모델명도 보이는데요. 이건 홈페이지에서 그냥 보이는 건 아니고 검색을 해야지만 나오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프라이팬 선반은 있지만 조작 버튼이 상부가 아닌 전면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성 안내도 빠지네요. 자, 이렇게 숨겨진 거 찾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이 모델명 네 번째에 있는 숫자가 5인 모델에는 L3가 아닌 L1과 L2가 붙어있는 모델도 조작 버튼이 상단이 아닌 전면에 위치한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아마 전국에서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완전 전문가가 되는 거죠. 너무 어렵지만 구매하시기 전에 사진을 보고 전면에 패널이 있는지 상부에 있는지를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DEBGE. B는 식기세척기를 의미하고요. 다음 알파벳은 설치 형태를 의미합니다. U는 걸레바지 15cm, E는 10cm, F는 프리스탠딩 모델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알파벳 E는 24년 이후 신모델을 의미하며 다음 숫자는 핵심 기능에 따른 차이입니다. 14인용 모델은 트루스팀 기능과 열풍 건조 기능이 있고요. 5는 14인용 트루스팀 모델입니다. 1은 12인용 트루스팀과 열풍 건조가 없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 알파벳 2개는 색상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알파벳 E는 1등급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마지막 알파벳 E 앞에 H, L1, L2, L3가 있다면 옵션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케이! 여기까진 잘 알겠는데 그럼 난 뭘 사는 게 좋겠냐 라고도 물어보실 수 있죠. 저는 LG 식기세척기 사용자로서 마지막 말씀드렸던 옵션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글레이드 레일이 부드러운 건 맞지만 제가 일반 레일을 사용한다고 해서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고요. 그리고 내부 조명의 경우 서랍을 뺀 상태라면 사실 조명이 크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팬 거치대의 경우도 사용에 맞춰서 수납을 잘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진 않더라고요. 물론 가격 차이가 없다면 옵션이 다 있는 모델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이런 작은 옵션보다는 핵심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트루스팀 기능과 열풍 건조가 되는 모델을 구매하는 건 어떤가 라는 그 부분을 보고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루스팀 기능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사용해보시면 뽀득뽀득 굉장히 세척이 잘 됐다라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고요. 열풍 건조의 기준을 둔다면 이 부분은 열풍 건조가 없다 하더라도 건조는 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식기를 비스듬하게 잘 수납을 한다면 물고임 현상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열풍 건조가 없더라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수납을 잘 할 수 있고 소모품 비용이 안 나가는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열풍 건조가 없는 모델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식기를 잘 건조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열풍 건조 있는 모델을 고르시면 됩니다. 트루스팀 기능은 추천드리고요. 트루스팀과 열풍 건조가 있는 모델 그리고 나머지 옵션은 크게 상관없다 하시면 L3 모델이 120만원대로 합리적이고요. 트루스팀은 있지만 열풍 건조가 없는 모델은 옵션에 크게 상관없다 하시면 L2 모델이 100만원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최상위 모델보다 금액이 무려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체크해서 업데이트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LG 오브제 식기세척기 100만원 이상 아껴서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어쩐 일이세요? 엄마가 그 인덕션을 좀 관심 네. 있게 보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인덕션에 자문을 구해보려고. 피크 고민 상담소에 오시면 가성비 좋은 제품을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추천을 해드리니까 자주자주 찾아주시고요. 인덕션 같은 경우도 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인덕션을 어머니께서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인덕션을 사용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첫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막 고기를 구워 먹거나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가스레인지에 있는 산발이라고 하죠. 그거를 닦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그냥 싹 하고 닦아주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 두 번째는 올 여름 진짜 더웠잖아요. 이럴 때 요리를 하면 라면만 끓이더라도 가스레인지 화구 주변이 더워요. 근데 우리 부모님께서 곰국을 한번 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덥거든요. 근데 인덕션을 사용해보면 요리하는데 덥지 않다 보니까 편하다는 걸 체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덕션을 알아봐 주시려고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다. 그 인덕션에서는 제가 뭐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LG 디오스 인덕션을 정말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왜 LG를 좋아할까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는 브랜드 파워,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장치에서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화구잖아, 뜨겁고 요즘에는 반려동물이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위에 올라와서 전원을 켜서 불이 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유명한 해외 브랜드 제품들도 많은데 설치가 용이하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해외 브랜드 제품들은 출력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전기를 많이 먹어서 별도의 승합 공사를 해야 하는데, LG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220V 콘센트가 꽂으면 끝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LG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LG 제품에서 제가 추천하는 모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모델은 BI3Q2BLOE. 제가 추천드리는 모델을 A 모델이라고 할게요. 공식 홈페이지를 봐서 제품을 딱 보면 194만원, 179만원, 189만원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드린 A 모델은 금액이 90만 1,000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결정을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와이드 존이라고 하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와이드 존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인덕션을 보면 3개의 화구가 있는데 대화구, 중화구, 소화구가 있습니다. 근데 중화구와 소화구가 연결이 되면서 더 큰 넓은 면적의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게 와이드 존 인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LG에서도 이 모델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 모델이 지금 194만 원짜리 모델이에요. 근데 저는 와이드 존까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집에서 그런 용기들을 많이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일반 3구 인덕션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더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179만 원짜리 BI3AM B42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과 제가 추천드린 A 모델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인덕션에 있어서 첫 번째로 금액이 차이 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안전장치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LG에 현재 나오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21종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뭐 타이머 기능, 일시 낮춤, 그러니까 갑자기 요리를 하다가 확 끓어 넘칠 때 3개의 화구의 출력을 이렇게 한 번에 낮춰주는 기능이라던가, 그리고 고양이가 혹시라도 상판 위에 올라와서 전원을 켜거나 했을 때 잠금 기능이 되거나, 그리고 상판이 너무 과열됐을 때, 예를 들어 물이 보글보글 끓다가 쫄면 냄비의 온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상판의 과열을 감지하고 이런 뭐 출력도 제어하는 등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모든 제품들엔 21종의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출력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두 번째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제품들의 소비 전력은 3400W, 대버너, 중버너, 소버너가 2000, 1400, 1100으로 다 동일한 스펙을 갖고 있다. 여기서 추가로 터보 모드가 사용이 가능한데, 터보 모드 사용 시에도 3400, 2200, 2200으로 다 되어 있어서 이 출력에도 스펙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냐 하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바로 상판에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2가지입니다. 상판과 끓음 알림 기능, 이렇게 2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일단 상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미라듀어라는 상판과 일반 세라믹 상판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류가 달라요.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냐? 미라듀어라는 상판은 경도라고 해서 스크래치에 대한 내구성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숫자로 봤을 때 미라듀어라는 상판은 경도가 10이고 세라믹 상판은 경도가 4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세라믹 상판을 사용했을 때 사용이 불가할 정도냐 라는 걸 또 생각할 수 있죠. 대부분의 브랜드가 세라믹 상판을 사용하고 있어요. 독일의 쇼트사라고 하는 회사의 미라듀어 상판을 이제 LG에서 사용을 하면서 프리미엄 라인의 제품을 만든 거고, 세라믹 상판 대비해서 조금 더 경도가 높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요즘에는 구독을 하게 되면 3년 주기 됐을 때 한 번만 상판을 무상으로 교체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럼 미라듀어 상판이 경도가 좋고 내구성이 좋으면 상판을 안 갈아도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세라믹이나 미라듀어나 다 동일하게 교체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처럼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했을 때는 편하게 사용하고 세라믹 상판을 그냥 내가 별도로 교체를 하면 얼마인가 라는 부분도 볼 수 있는데 20만 원대밖에 안 합니다. 내가 한 4년, 5년 그냥 스크래치가 나든지 말든지 막 사용을 해요. 그런 경우에 그냥 상판을 별도로도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판이 언제 스크래치가 나냐라는 부분을 보면 되는데, 상판을 청소할 때라고 보면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인덕션을 사용해 보다 보면 인덕션 위에도 어쨌든 음식물이 늘러붙거나 하면서 이렇게 얼룩이 지거나 혹은 그을려질 수 있죠. 그럴 때 일반적으로 물티슈로 닦으면 잘 안 닦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설거지를 하는데 막 탄 자국이 후라이팬에 눌러붙어 있거나 하면 어떻게 하죠? 철수세미로 막 빡빡 문질러서 청소를 하잖아요. 만약에 인덕션을 그렇게 청소한다 하면 스크래치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끔 깨끗하게 하고 싶다 하면 인덕션 클리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덕션 클리너 쭉 뿌려놓고 슬슬 문지르면 잘 닦이거든요. 근데 인덕션 클리너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소재 뭔가 연마제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만 알고 계셔도 상판 스크래치는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끓음 알림 기능인데, 이거는 2025년 신모델에 적용된 기능이거든요. 끓음 알림 기능이 뭐냐? 내가 냄비에다가 물을 올려놔요. 500ml, 1리터, 1.5리터의 물을 설정한 다음에 냄비를 올려놓게 되면 얘가 끓을 때쯤에 음성 안내가 나와요. 잠시 후 물이 끓기 시작해요. 화력을 조절할게요 하면서
물이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기존의 AI 기능을 통해서 이제 학습이 된 걸 넣어놔서 물이 이 정도 시간을 끓으면 끓게 되겠다라고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냉장 또는 상온 보관된 상태의 내용물을 사용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빨리 라면을 먹고 싶은 마음에 조금 더 높은 온도의 물을 받아서 올려놓고 끓음 알림 기능을 켠다. 그럼 얘가 정확한 타이밍에 인지를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유제품이나 계란국, 면 요리 이런 것들은 우리 국수 삶을 때도 거품이 막 넘치거나 하기 때문에 찬물을 조금씩 넣어줘야 되죠. 이런 요리를 할 때는 화력이 조절되더라도 끓어 넘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되고, 볶음, 튀김, 팬 요리를 하는 경우에는 끓음 알림 기능이 또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기능이다 보니까 이런 조건들이 좀 붙어요. 그래서 이 끓음 알림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잘 활용을 하면 또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끓을 때 다 나를 알려준다. 난 이걸 믿고 다른 일을 보다가 와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상판의 차이와 이 끓음 알림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의 차이로 인해서 금액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또 생길 겁니다. 여기에 있는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금액이 딱 그 사이에요. 139만 2천 원짜리 모델이 있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같은 미라듀어에 끓음 알림 기능까지 있는데 금액이 40만 원 차이 나거든요. 이 제품의 이제 상세한 또 사진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귀신같이 찾아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작년에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자, 똑같은 독일 쇼트사의 미라듀어 상판에 끓음 알림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데 40만 원 차이 나는 이유, 바로 뭐냐면 테두리예요. LG에서는 이 상판의 이 모서리 부분 쪽을 다이아몬드 커팅이라고 해서 살짝 비스듬 거리에 똑똑 떨어지게 하는 디자인을 넣었는데, 지금 이 130만 원대 모델의 경우 이 다이아몬드 커팅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모든 제품에는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들이 있겠지만 상판의 이 모양 자체도 금액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중버너와 소버너의 아까 제품들의 경우 최대 출력, 터보 모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2200W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델은 최대 출력이 안 되는 모델이에요. 대화구만 가능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하나씩 보게 되면 어렵지 않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라믹 상판에 끓음 알림 기능이 없는 3구 인덕션 90만 원대 모델을 추천드리는데, 이게 또 제가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들어가게 되면 금액이 지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되고요. 자, 2025년 LG 제품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추가로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또 매트라인이라고 해서 이 상판이 앞에 말씀드렸던 제품들은 유광인데 무광 제품이 나왔어요. 인덕션을 사용하다 보면은 유광 제품들이 지문 자국이 특히 잘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또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트라인이라는 제품이 따로 나와서 똑같이 끓음 알림 기능의 여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매트라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관리하는 걸 조금 더 쉽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제품이고, 이건 그러면 상판이 세라믹이냐 미라듀어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 쇼트사의 매트라인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경도는 세라믹 상판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구성을 조금 더 생각한다 하면 당연히 미라듀어 상판을 하시면 되고, 가성비를 원한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A 모델, 그리고 나는 지문이 너무 싫어, 조금 더 깔끔한 매트한 느낌을 원해 라고 하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매트라인, 이 세 가지 안에서 고르신다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엄마 집에 인덕션이 설치가 되는지 좀 궁금해요. 그죠. 인덕션 같은 경우는 빌트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 설치가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하신데, 현재 가스레인지가 매립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가스레인지를 드러낸 이 상판의 타공 사이즈가 맞는지 혹은 타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면 설치가 굉장히 쉽게 되고요. 만약에 가스레인지가 싱크대에서 푹 들어가서 가스레인지를 통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상태라면 케이스 15cm짜리로 두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타공 없는 상태에서 싱크대 위에 얹어놓고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프리스탠딩 케이스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8cm 정도 되는 사이즈가 있고 이런 다양한 상황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케이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식기세척기와 인덕션을 직렬로 설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식기세척기와 인덕션 사이는 어느 정도 간격이 벌어져 있어야 돼요. 이 내부 안에서는 2.5cm 정도, 전면부에서 봤을 때는 싱크대의 높이가 한 7.5cm에서 8cm 정도 간격이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고, 요즘에는 이런 가구 회사에 따라서 싱크대 상판을 좀 얇게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막 4cm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인덕션에 케이스를 덧대서 올림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설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고르실 가성비 인덕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덕션 많고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상 상판과 기능만 알면 LG 제품은 그 안에서 고르기 굉장히 쉽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제품은 3구 인덕션 제품 중에 추천드린 모델 A를 말씀드렸고요. 이 모델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90만 원 정도에 나와 있지만 아마 아래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낮은 금액에 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피크 상담소 오픈해서 제가 조금 더 가성비 좋은 모델 이런 상담하는 형식으로 열심히 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간절하게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고 싶거든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제가 꼭 가전 구매하실 때 1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